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프로아스키 매트랩을 이용한 디지털 신호 처리 제5장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5장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은 좀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그 5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 정도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6장, 7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잘 몰랐던 부분을 이제 좀 다시 깨쳐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 DFT죠. 이제 요 DFT인데 이제 DFT는 이제 시간 타임으로도 이산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DFS는 이제 요거는 이제 불의 급수인데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한 주기만 딱 캡처를 하면은 이제 주파수도 이제 이산 신호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DFT 같은 경우는 시간 영역의 데이터는 이산 신호였지만,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연속 신호가 돼버리니까 이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제 디지털 양자화된 데이터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책은 DFT를 이제 샘플링 하면은 그러니까 DTFT를 샘플링 하면은 DFT가 된다고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브라스키 5장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DFS를 이제 한 주기만 캡처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DFT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이산 데이터를 이제 하자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산 데이터는 이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주기가 이제 이런 급수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 주기를 캡처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DFT가 된다. 이제 이런 게 전에 이제 설명이었고, 이제 한 주기만 캡처를 한다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DFT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에얼리 시흥이나 이제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샘플링 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고, 원래 주파수는 요건데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구간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사이드 주파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주파수가 어떤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확한 걸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산풀이의 변환의 어떤 이제 성질을 가지고 이제 이산 데이터를 이제 컨볼루션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T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행렬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T도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 책 한두 권은 좀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T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계산량을 이렇게 줄인다 하는 정도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2, 3풀이에 변한 DFT의 어떤 성질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성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더하기 이런 개념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순환 반전이죠. 순환 반전.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을 하려 그러면은 루션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파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야죠. 이제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미는 건데, 근데 이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이제 구간이 이제 0에서 n까지 이렇게 정해지는데, 얘를 이제 반전시켜 버리면은 이제 요 우리가 그 원하는 요 n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그 반전을 시켜 버리면은 얘가 요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메모리다. 요 구간이 메모리 용량이다 그러면은 얘를 반전을 시키면 메모리 밖으로 이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서 볼 때 원래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갔는데 이 방향으로 N1, N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가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기준으로 그냥 이제 저기 이렇게 거꾸로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그냥 그 뭐 번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0, 1, 2 이렇게 갔는데, 얘를 이제 저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도 되겠죠. 어차피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이제 뭐 그 순차적으로 읽으라 그러면 이제 번지를 이제 0번지부터 1, 2, 3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0번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19, 8, 7, 6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때 이제 그 하나의 파형을 이제 반전시켜야 되는데, 그 반전시키는 게 이제 그 회전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순환 반전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 반전은 어디에 쓰냐?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신호를 반전을 시켜야 되니까 이 순환 반전의 개념은 필요하다. 이제 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뭐 러닝머신이나 이제 그 뭐 AI에 이렇게 쓰이는 컨볼루션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 뭐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순환 반전을 이제 요 그 메트릭 코드로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는 이제 요 10의 0.8의 n승이라는 이제 요 함수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0에서 이제 1, 2, 3, 4, 5, 6, 7 요리 되는 거는 이제 얘고, 얘는 파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전시키는 게 얘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시퀀스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해서 우리가 반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0은 이제 그대로 있고, 0은 그대로 있고,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19876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도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순환 이동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씩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순환 반전, 순환 이동, 그 다음에 순환 컨볼루션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하고 관련 있다. 메모리 인데 이게 이제 한정된 메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어떤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선형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 무한대를 가정을 하는 거죠. 무한대를 가정을 하는데 우리가 DFT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정된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 한정된 데이터를 무한대가 아니고 한정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걔를 이제 무한대 같이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순환을 시켜서 이제 연산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요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정방향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 떼가지고 얘를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요런 이제 시퀀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메트랩 코드로 이렇게 해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부, 그 다음에 헛수부,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반전으로 보면은 이제 실수부는 위상이 그대로인데 헛수부는 이제 여기에 이제 헛수부만 이제 그 위상이 반전된다 하는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켤레성, 켤레성도 이제 결국에는 이 켤레성도 이제 그러니까 실수 신호 대칭성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이 회전을 요리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켤레성이나 실수 신호의 대칭성도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회전 방향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환 이동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그 한 뭉탱이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환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이제 주기 신호가 있고, 그러니까 주기 신호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동하면서 이제 요 알리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 캡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캡처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캡처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나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동의 개념이 된다. 왜냐면 이제 이 캡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뺑뺑이 돌리면 이제 이런 주기성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캡처하고 이런 식으로 캡처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DFT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한 게 뭐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좋은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보고 보면은 이제 바로 아마 이해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제 이제 원형 컨볼루션으로 가는 거죠. 그래 원형 컨볼루션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신호에 돼 가지고 이제 블록으로 잘라 가지고 컨볼루션 하는 거 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예제인데 요거는 소스 코드가 이제 그 없더라고요. 그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소스 코드를 이제 좀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똑같이는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냥 이제 이게 플랫하면서 이제 좀 이제 약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뭐 억지로 이제 이렇게 좀 맞춘 뭐 그런 이제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요 이제 플러스 4로 이동했을 때하고 마이너스 3으로 이동했을 때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그걸 이제 좀 이리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이제 이 얘를 이제 마이너스 6이면 이제 이쪽으로 민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밀려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선형 이동의 이제 어떤 개념이다.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순환 이동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순환 이동의 이제 예제죠. 이제 순환 이동.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x1이고 요게 이제 x2인데 얘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구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n이 0일 때 이제 얘가 4개니까 이제 요 0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4개 똑같이 맞춰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니까 여기 1이죠 1 4 3 2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계산하니까 1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n이 0에서부터 이제 돌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n이 1일 때부터 돈다는 거죠. 1일 때부터 돌면은 이제 2143이 되는 게 2143.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순환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이제 요 n2부터 이제 거꾸로 도는 거죠. 그래서 3이 14가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9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는 n3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4, 3, 2 1이 된 거고 그리고 14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제 순환 컨볼루션 순환 이동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컨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순환 컨볼루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형 컨볼루션은 이제 이걸로 표기를 했죠. 했는데 순환 컨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개수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x1과 x2의 이제 4점 이제 순환 컨볼루션은 이제 15, 12, 9, 14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순환 이제 반전하고, 그 다음 순환 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 컨볼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파수 접근 방법을 해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어떤 주파수에 대한 이제 XN의 어떤 DFT 개념은 이제 요런 XN에다가 요거 이제 회전인자를 이제 곱해주는데,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항상 요 행렬을 연상을 시키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전에 이제 요 식만 볼 때는 저도 이제 이거 이제 좀 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지가 않죠. 이제 이 식이 뭔지를 이해를 하기도 힘들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의외로 좀 이제 어떤 나름의 이제 좀 통찰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행렬로 이제 우리가 DFT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의 어떤 곱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신호 시스템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XN의 어떤 이제 주파수 영역의 DFT를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곱해줘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순환, 그 다음에 반전, 그 다음에 순환 이동을 통한 컨볼루션을 해도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행렬, 이제 원래의 정의를 이용해 행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WNK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어, 얘가 이제 플러스고, 그러니까 요 지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요 4분의 2파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J가 되고, 이제 플러스면은 이제 J가 나온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영성은 다 1이죠. 영성은 다 1이니까 요 1, 영성은 다 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성은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이성은 이제 마이너스 J를 이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이제 J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요 행렬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걸 해가지고 이제 따져보면은 이제 요 행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1, 2로 해가지고 하면은 요게 나온다. 요게 이제 주파수 이제 X1에 대한 이제 이제 어 주파수 이제 크기고, 그다음에 X2도 똑같이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얘를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해가지고 곱하면은 요게 나오죠. 곱하면 요게 나오는데, 얘를 다시 이제 인버스 DF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요 xk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전인자는, 근데 회전인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붙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얘의 정의는 이제 요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였는데, 여기에 또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각자 이제 성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하고 그다음에 요 n분의 1 이제 있는데 그 n은 4니까 4분의 1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15, 12, 9,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점 순환 컨볼루션 한 거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구한 거고 얘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곱셈을 해가지고 다시 인버스 이제 DFT를 한 거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이제 그 어떤 행렬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행렬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요 개념이 그대로 FPT에 이제 그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DTFT도 마찬가지고 DFT도 마찬가지고 일부에는 이제 그 정의가 이제 이런 행렬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좀 오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이제 좀 이해를 했다. 좀 뭐 이제 이런 건 나름대로 좀 이제 좀 얻은 소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트릭 코드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뭐 이제 4점 DFT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5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6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컨볼루션을 하더라도 이제 이 컨볼루션도 적당한 길이가 나중에 이제 요 뒤에 오차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컨볼루션도 요 이제 내가 이제 4점으로 할 거냐 5점으로 할 거냐 6점으로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해야 이제 오차가 안 생긴다. 그 선형 컨볼루션하고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순환 반전, 순환 이동, 그다음 순환 이제 그걸 합한 순환 컨볼루션 이런 이제 어떤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선형 컨볼루션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선형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데 선형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한대를 가정하는 이제 그렇단 이제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메모리가 무한대면 우리가 무한대로 구현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 따로 이제 뭐 순환 컨볼루션, 순환 이동 뭐 이런 거뭐 뺑뺑이 돌리면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근데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어떤 연속으로 들어오는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거기서 들어오는 신호는 거의 이제 무한대 신호로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필터의 메모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걔를 이제 필터링 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컨볼루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한정된 자원으로 메모리에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돌려 그러면 이제 선형 컨볼루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원형 컨볼루션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블록으로 이제 쪼개 가지고 오차가 생기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잘 그 이제 오차가 안 생기도록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선형 컨볼루션이 이제 그 블록으로 잘라가지고 선형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록 이제 선형 컨볼루션에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록을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선형 컨볼루션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요 5장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나타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요 이동이죠, 이동. 뭐 이제 순환 이동, 순환 이동의 개념으로 이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그 어떤 이제 개수가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원형 컨볼루션을 할 때 이제 그 원형 컨볼루션에 대한 오차가 이제 작아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n점 컨볼루션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개수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여유분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오차가 안 생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X3는 요거는 이제 보통 선형 컨볼루션으로 션으로 일단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컨볼루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XN 이제 X4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X3하고 X4하고 이제 차이가 없으려 그러면 X4의 이 N 개수 설정이 이제 중요하다. 요 얘기를 이제 저기 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X1하고 X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내가 이제 그 이제 N점 이제 컨볼루션을 할 건데 이제 그 7점 이제 그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형 컨볼루션과 같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컨볼루션의 어떤 그 개수를 줄이면은 이제 오차가 생긴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기 n은 7일 때는 7은 요거는 이제 선형 컨볼루션 같다 선형과 이제 동일했다는 거죠. 동일했는데 이제 6.5점 4점으로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줄이면은 이제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선형 컨볼루션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6점 컨볼루션으로 하니까 오차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다음에 이제 5점으로 하면은 이제 요 두 개가 생기고 4점으로 하게 되면 세 개가 생기더라.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이런 걸 어찌 보면 이런 걸 이제 여기서는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엘리어싱 안 생기려고 그러면은 7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의 어떤 이제 그 메모리를 또 우리가 이제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자원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필터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요 n의 크기가 이제 크면 좋으니까 막 이제 늘리면 좋겠죠. 근데 그 메모리도 늘리면 이제 그 코스트도 올라가고 연산 장도 늘어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걸 최적화하는 게 이제 필요할 거는 얘기죠. 근데 선형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컨볼루션하고 이런 이제 그 엘리어싱이나 오차가 안 생기려고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이제 최적의 개수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저기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이크로폰 이제 음성 신호는 연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전체 다 받아놓고 컨볼루션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이제 해가지고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튜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컨볼루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짧게 짧게 해가지고 이제 블록 컨볼루션 해가지고 안에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뭐 펌웨어로 이렇게 이제 CPU로 돌아가겠지만은 메모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블록을 이제 들어온 녀석신으로 블록을 잘라가지고 선형 컨볼루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합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컨볼루션을 할 때 이제 보면은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첩보리법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뒤에 예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중첩을 이렇게 이제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잘라버리면은 이제 그 앞에 두 개를 다 잘라버리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연속 신호에 대한 이제 컨볼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개념보다는 그 이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블록 컨볼루션으로 이제 이렇게 블록을 나눌 때 이제 그 적정한 우리가 어떤 들어오는 신호를 이제 XN을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터도 이제 특정한 어떤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필터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대비해가지고 내가 액션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이제 그 액션하고 내가 필터 하려는 그 데이터 개수하고 잘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오차나 에일리싱 안 생기도록 이제 그 순환 컨볼루션의 어떤 그 크기를 개수죠 개수 크기를 잘 설정을 해야 이제 좀 그 선형 컨볼루션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조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어떤 요건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HN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그 시스템의 전달 함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 컨볼루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한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반전해가지고 밀어버리면은 이제 이런 컨볼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DFT 같은 경우는 한정된 메모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쭉 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신호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하되 이제 그 요 X양과 HN의 길이를 잘 감안해가지고 이제 에일리싱이나 오차가 안 생기는 길이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뒤에 갖다 딱을 붙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선형 컨볼루션과 이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요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자 그러면 DFT는 일단 이제 그 시간
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이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죠. 이제 요게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는데 이제 메모리 저장되는데 이게 한정된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순환 컨볼루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시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데이터도 이제 블록 그 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개수를 잘못 설정하면 오차나 에어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제 적절한 그 요런 이제 우리가 요 순환 컨볼루션의 어떤 그 원리를 잘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오차가 안 생기는 구간을 잘 설정해가지고 블록 컨볼루션 블록을 잘라가지고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하면은 선형 컨볼루션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이제 계속 갖다 붙이면은 결국엔 순환 컨볼루션과 같아진다 하는 게 이제 요 이제 이 페이지를 이제 좀 로 정리가 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FT인데 FFT는 일단 요 이제 좀 정리는 이제 다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그 좀 어려운 내용들이 그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PT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DFT는 이게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계산량이 엄청 많답니다. 계산량이 그냥 엄청 많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뭐 이런 거야 뭐 순식간에 되죠. 순식간에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뭐 받은 데이터 이런 거는 뭐 많은 경우에는 뭐 수백 메가에서 뭐 이제 뭐 기가바이트 단위까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저기 이제 뭐 우리가 저기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FFT를 하게 되면은 뭐 한 몇 분 만에 그냥 결과가 탁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도 결국에는 이제 이 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연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뭐 C 언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이제 이런 개념들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산량을 이제 그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줄이는 걸 이제 이 주기성과 이제 어떤 그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보면 1965년 아주 오래됐죠. 이제 쿨리어 이제 듀키라는 요 분이 이제 DFT의 그 많은 연산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어떤 방법을 고안했고 그게 이제 FPT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FPT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을 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기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제 좀 어떤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줄이는 어떤 그런 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FPT를 이해를 이제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 행렬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인자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회전인자라는 게 요렇게 이제 띄엄띄엄 요렇게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J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복해 회전하죠. 근데 요 중간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뭐 2분의 1 플러스 뭐 2분의 1 J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1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요 사이에 이제 있는 이런 디스크리트한 값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복소수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복소수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 그림을 상당히 잘 이제 좀 그려놨는데 이 잘 보시면은 이제 얘는 이제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요 45도씩 얘는 45도씩 돌아갑니다. 45도씩 회전하는 거고 얘는 이제 90도씩 회전하는 거고 얘는 보면은 이제 그 90도하고 45도니까 이건 135도 도씩 회전하는 거고 얘는 이제 180도로 회전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225도로 회전하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J는 이제 90도, 180도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제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복소수 값을 이제 나타내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를 어떤 시스템에 딱 흘리면은 이제 실수부하고 우리 헛수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매트랩에도 보면은 매트랩도 보면은 우리가 FFT를 해가지고 어떤 주파수 특성을 딱 구할 때 딱 이제 그 하면은 이게 이제 뭐 A 플러스 J의 B 이제 이 복수로 나온 거죠. 복수로 나오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그 루트 씌워 가지고 크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해가지고 이제 그 위상차 구하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방향을 해놨지만 얘가 우리가 회전인자라는 그 있던 이 W의 N에 NK 해가지고 이제 요 회전인자.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요 N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 뭐 N 요거는 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면은 그 이제 요 우리가 요 W는 이제 그 E의 마이너스 J의 이제 뭐 N의 뭐 NK 뭐 파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정의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각도를 보면은 이제 어떤 복소수인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가 복소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어떤 실수부, 헛수부가 나오고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절대치 구하고 탄젠트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그 주파수의 어떤 보대 플러스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뭐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요 이의 제 오메가 t를 이제 내가 이제 하려는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주파수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하나씩 통과하고 이제 요 복수수 갖고 하고 또 하나 통과해서 복수 갖고 또 하나 통과 딱 시켜가지고 이제 요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구하면은 이제 요런 복수수 값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뭐 이거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아닌가. 그 얘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저주파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갖고 하고 고주파 통과시켜 가지고 갖고 하고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제 그 보대 플러스 이제 구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FFT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그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FPT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분야에 있는 분은 뭐 이런 걸 이제 좀 잘 뭐 알고 계실 거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FPT 자체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FPT에 이제가 어떤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계산량을 급격히 줄이는 알고리즘이다. 이제 하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이제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FPT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이제 주기성, 대칭성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 전체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산량을 엄청나게 이제 줄이는 게 FPT다 하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회전 인자의 어떤 개념, 걔가 요런 우리가 WNK 이제 이런 이게 말 그대로 회전 인자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복수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 인자가 복수수인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호에다가 내적을 구하면은 이제 결과는 복수수로 나온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은 좀 이제 되지 않을까 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FT를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어떤 메모리에 저장을 이제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필터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연속 신호는 이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신호다. 그러면 걔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간별로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의 어떤 그 한정된 용량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간별로 자를 때 이제 이제 어느 크기로 자를 건가 하는 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의 크기를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해야 이제 그 블록으로 자르고 이제 순환 컨볼루션을 할 때 이제 그 오차가 안 생긴다. 오차가 안 생기면은 걔들을 구간별로 합쳐주면은 이렇게 이제 선형 컨볼루션으로 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장을 조금 이제 뭐 충분하게 어떤 뭐 정확하게 이해를 좀 뭐 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은 이제 이 정도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 다음 장이 이제 FIR 필터를 이제 이제 구현하는 걸 공부할 건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진도를 이제 나가면서 또 궁금증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체크해보고 뭐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뭐 나름대로 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로서 일단 5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6장을 공부해서
그럼 다시 올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